도시는 차가운 쇠붙이에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빌딩 숲 사이로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밤의 장막은 그 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강력팀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김태호 강력팀장은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피로와 근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조직, 흑룡파의 아지트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백중희, 이 개자식을 드디어 잡는 건가? 김태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중얼거렸다. 백중희는 잔혹하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은 흑룡파의 보스였다. 수년간 그의 뒤를 쫓았지만 늘 간발의 차이로 놓치곤 했다. 이번 작전은 김태호 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말 그대로 올인이었다. 팀원들은 각자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베테랑 형사 박진우는 묵묵히 권총을 손질했고 날카로운 눈매의 강미영 형사는 통신 장비를 체크했다. 팀의 브레인이라 불리는 최지훈 형사는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작전 경로를 꼼꼼히 점검했다. 그들 사이에는 한 명의 신참 순경이 눈에 띄었다. 이현우. 그는 키는 컸지만 어딘가 어리숙해 보였다. 항상 주눅든 표정에 손에는 메모장과 펜을 들고 있었다. 그의 서투른 움직임과 엉뚱한 질문들은 팀원들에게 번번이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이 신참은 또 뭐 하는 거야? 가서 커피나 타와. 박진우가 툭 던지듯 말했다. 이현우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네, 선배님.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다. 팀원들은 그런 이현우를 무시하거나 가끔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이현우가 강력팀에 들어온 것이 못마땅했다. 그가 사건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등장은 팀의 엘리트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듯했다. 특히 박진우는 이현우를 노골적으로 싫어했다. 그의 서투름이 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하는 듯했다. 하지만 김태호 팀장은 달랐다. 그는 이현우를 묵묵히 지켜봤다. 가끔 이현우의 눈빛에서 섬광 같은 날카로움을 본 적이 있었다. 어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것이 그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었다. 김태호는 그것이 단순한 신참의 불안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굳이 캐묻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 자, 모두 집중해라. 김태호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번 작전은 그 어떤 때보다 위험하다. 백중희는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는 놈이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다. 흑룡파의 아지트는 오래된 폐공장이었다. 주변은 인적이 드물고 외부와 단절된 곳이었다. 이곳은 백중희가 주요 거래를 하거나 인지를 감금하는 등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밀 아지트였다. 작전은 자정 무렵에 시작하기로 했다. 김태호 팀은 3개의 조로 나뉘어 폐공장의 3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하기로 했다. 이현우는 김태호 팀장과 함께 본부에서 통신 지원 및 자료 분석을 맡게 되었다. 작전의 핵심은 백중희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다.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폐공장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김태호 팀은 각자의 위치에서 잠입 준비를 마쳤다. 이현우는 본부 차량 안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무정의를 조작했다. 팀장님, 통신 상태 양호합니다.
작전 시작 10초 전입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다. 좋아. 모두 진입한다. 김태호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세 개의 조가 동시에 폐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폐공장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내부로 들어갔다. 이상하다. 너무 조용한데? 박진우가 무전으로 말했다. 함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경계태세.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폐공장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동시에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다. 팀원들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세례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젠장! 당했다! 김태호 팀장이 소리쳤다. 공장 벽면에서는 거대한 철문들이 자동으로 내려와 모든 출구를 봉쇄했다. 팀원들은 갇혔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무정이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팀원들의 총기 또한 오작동을 일으켰다. 총알이 발사되지 않거나 탄창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럴 수가. 해킹당한 건가? 아니면 함정에 빠진 건가? 강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폐공장 천장에서는 섬광탄이 터지고 사방에서 연막탄이 터져 시야를 가렸다. 흑룡파 조직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팀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 강력팀은 전멸 위기에 처했다. 총알은 빗발치듯 쏟아졌고 팀원들은 몸을 숨기기 바빴다. 이현우는 본부 차량 안에서 무정이를 붙잡고 있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팀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광활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섬광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키보드 위로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통신 두절, 총기 무력화,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다. 이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서투름이나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 우리 팀의 작전을 백중이에게 넘긴 거야.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냉철했다. 본부 시스템도 해킹당했어. 작전 정보를 빼돌린 건 내부 소행이야. 이현우는 자신의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방화벽, 암호화, 데이터 패킷,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듯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리숙한 신참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백중이, 내 놈이 감히 나의 팀원들을 건드려? 네가 진정으로 상대해야 할 상대는 내가 아니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가락은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폐공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오직 이현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폐공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팀원들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에 몸을 숨기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박진우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강미영은 팔에 부상을 입고 최지훈과 함께 엄폐물 뒤에 몸을 숨겼다. 김태호 팀장은 홀로 선두에서 방패막이가 되어 팀원들을 보호했다.
그의 몸에도 이미 여러 곳에 총상이 있었다. 젠장,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박진우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했다. 그때였다. 폐공장 전체의 불이 갑자기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초 후 공장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다. 동시에 총성이 멎었다. 흑룡파 조직원들이 당황한 듯 서로에게 소리쳤다. 뭐야, 전기가 나갔나? 시발, 경비 시스템이 왜 이래? 이현우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폐공장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전원을 차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는 흑룡파 조직원들의 통신 시스템이었다. 그는 그들의 무정의를 해킹하여 교란시켰다. 지지직, 응답하라. 지지직, 조직원들의 무정의에서는 알 수 없는 노이즈만 흘러나왔다. 이때다. 모두 공격 준비. 김태호 팀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자세를 잡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총기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느꼈다. 이현우가 흑룡파 조직원들의 총기 제어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총기의 오작동을 멈춘 것이다. 유령, 이 자식, 설마. 백중희의 목소리가 폐공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작전을 망치려 드느냐. 이현우는 백중희의 목소리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백중희, 네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현우는 흑룡파 조직원들의 통신망을 장악하여 백중희의 목소리를 폐공장 전체에 송출했다. 백중희의 목소리는 이제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에게 들려왔다. 백중희는 어둠 속에서 김태호 팀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흑룡파 조직원들의 총기도 마찬가지였다. 이현우가 해킹을 통해 모든 총기의 격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럴 수가, 내 놈이 유령이었나? 백중희는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김태호 팀장은 어둠 속에서 백중희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령이라는 단어. 그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떠올렸다. 어리숙하고 서툰 신참 순경.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섬광 같은 날카로움. 그것은 바로 유령의 눈빛이었던 것이다. 모두 공격. 김태호 팀장이 소리쳤다. 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일제히 흑룡파 조직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현우는 폐공장 내부의 CCTV를 해킹하여 팀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조직원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팀원들은 이현우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다. 폐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성이 울려 퍼지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하나둘씩 쓰러졌다. 백중희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이현우가 이렇게 강력한 존재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강력팀은 이현우의 완벽한 해킹 지원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백중희를 포위하고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백중희,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순순히 항복해라. 김태호 팀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섞여 있었다. 백중희는 체념한 듯 총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폐공장 밖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부상을 입은 채 구급차에 실려갔다. 김태호 팀장은 이현우가 있는 본부 차량으로 향했다.
그는 차량 문을 열고 이현우를 바라보았다. 이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이현우, 네가 유령이었나? 김태호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섞여 있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들어 김태호 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됐어. 김태호 팀장은 이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덕분에 모두 살았다. 고맙다. 이현우는 김태호 팀장의 말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외톨이로 살아왔다. 유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팀원들과 함께였고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이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백중희에게 작전 정보를 넘긴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유령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폐공장에서의 밤은 김태호 강력팀 형사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신참 순경 이현우가 전설적인 해커 유령이었다는 사실은 팀원들 모두에게 경악 그 자체였다. 병원으로 실려간 박진우와 강미영, 최지우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현우에 대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다. 김태호 팀장은 이현우와 함께 경찰서로 돌아와 긴급보고를 준비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현우 순경, 아니, 이현우 씨. 김태호는 차가운 회의실 불빛 아래서 이현우를 마주보았다. 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날카로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저는 이현우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령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제 아버지는 강민준 검사였습니다. 김태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강민준 검사. 20년 전 흑룡파와 관련된 거대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검사. 당시 김태호는 신참 형사로 그 사건에 참여했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김태호는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오랫동안 품어왔었다. 강민준 검사님, 그분이 당신 아버지였습니까? 김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아련한 슬픔으로 물들었다. 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하셨습니다. 흑룡파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도요. 이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숫자들이 춤추고 코드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그런 이현우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늘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현우, 너의 재능은 빛이 될 수도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현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비밀 폴더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흑룡파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숨겨져 있었다. 비자금 내역, 불법 도박장 운영 기록,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과의 검은 거래에 대한 증거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는 분명 어떤 핵심적인 것을 찾고 계셨을 터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흥룡파가 저지른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혀내겠다고.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때부터 혼자서 컴퓨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밤낮으로 코딩을 배우고 네트워크 보안을 뚫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의 재능은 빠르게 꽃을 피웠다. 그는 10대 후반에 이미 유령이라는 이름으로 언더그라운드 해커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닿으면 어떤 보안 시스템도 뚫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다. 오직 흥룡파의 어둠을 파헤치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만 해킹을 사용했다. 그래서 왜 경찰이 된 겁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경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복수할 수 있었을 텐데요. 김태호는 이현우의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현우는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저는 흥룡파의 내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뽑으려면 단순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록에서 경찰 내부의 부패와 관련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 흥룡파와 내통하는 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어 직접 내부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태호는 이현우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20년 전 강민준 검사가 그토록 밝히고 싶어 했던 진실의 파편들이 이제 이현우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현우의 용기와 헌신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그림자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럼 폐공장에서 일어난 일도 당신의 계획이었습니까? 백중희가 당신이 유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요. 김태호가 물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폐공장에서의 함정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희 팀의 작전 정보를 백중희에게 넘긴 것이 분명합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박힌 내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존재를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는 이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현우, 당신의 아버지는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사용해 준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당신의 복수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겁니다. 이현우는 김태호의 말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외로이 싸워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김태호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고 부상당한 팀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을 무시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는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실려갔던 박진우, 강미영, 최지우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팀장과 이현우를 만나기 위해 강력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어깨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강미영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최지우는 머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팀장님, 정말 이현우가 유령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박진우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었다. 강미영은 이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그렇게 어리숙하게 행동할 수 있었죠? 이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을 속였다는 죄책감도 들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 팀장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 모든 것을 이현우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현우와 함께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우리 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밝혀내야 합니다. 이현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흥룡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팀원들은 그의 이야기에 숨죽였다. 그들은 이현우가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해커가 아니라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복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무시와 비웃음 뒤에 숨겨진 그의 아픔에 대해 생각하니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이 솟아났다. 그럼 어젯밤 폐공장에서 우리를 살린 것도 이현우, 네가 한 짓이었냐? 박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흥룡파의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총기 오작동을 해결하고 통신을 교란하고 백중희의 통신을 잡아서 팀원들에게 알려준 것도 제가 했습니다. 팀원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자신들이 무시했던 신참 이현우의 손이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말도 안 돼. 그런 엄청난 일을 네가... 최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현우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현우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김태호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현우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들을 찾아내고 경찰 내부의 배신자를 뿌리 뽑을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흥룡파를 잡는 것을 넘어 우리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싸움이 될 겁니다. 팀원들은 김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현우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현우를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곧바로 내부 배신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접근하여 모든 작전 기록과 통신 내역을 분석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뇌는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며칠 후 이현우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작전 시작 직전 강력팀 내부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 암호화된 메시지. 그 메시지는 흥룡파의 백중희에게 작전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송한 IP 주소는 경찰 내부의 특정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팀장님. 내부 배신자를 찾아냈습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태호와 팀원들은 이현우가 찾아낸 증거를 보고 경악했다. IP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경찰청장이 사용하는 컴퓨터였다. 경찰청장, 조직의 정점에 있는 인물.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흥룡파와 내통하고 있었다니. 이 사실은 팀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럴 수가... 경찰청장님이라니. 박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미영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경찰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최지훈은 이현우가 찾아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김태호는 경찰청장의 이름을 듣고 머리를 감쌌다.
그는 20년 전 강민준 검사 사건을 떠올렸다. 당시에도 그는 경찰 내부에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현우,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낸 겁니다. 김태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현우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거대한 조직의 수장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경찰청장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닐 겁니다. 그는 흥룡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저의 아버지를 죽인 직접적인 배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는 경찰청장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경력,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그동안 처리했던 주요 사건들을 모두 파헤쳤다. 그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조사한 끝에 이현우는 경찰청장이 20년 전 흥룡파의 불법 자금 세탁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흥룡파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대가로 흥룡파의 범죄를 눈감아 주었으며 심지어 강민준 검사를 살해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는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숨겨져 있었지만 유령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윤 회장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윤 회장은 바로 흥룡파의 진짜 보스였습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태호와 팀원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윤 회장,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의 회장, 그가 흥룡파의 진짜 보스였다니. 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흥룡파가 아니다. 이건 거대한 권력과 돈, 그리고 비리가 얽힌 거대한 괴물이다. 김태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그 괴물을 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울 기회가.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의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 경찰청장이 흥룡파의 진짜 보스인 윤 회장과 내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김태호 강력팀 전체를 흔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정의의 상징이 사실은 거대한 악의 축이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현우에게는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된 진실이었기에 그 분노와 슬픔은 더욱 깊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경찰청장은 단순히 윤 회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그는 윤 회장의 오른팔이자 흥룡파를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현우는 밤새도록 분석한 자료들을 팀원들 앞에 내밀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죽음 당시에도 경찰청장은 흥룡파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아버지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자료에는 경찰청장이 수십 년간 흥룡파로부터 받은 검은 돈의 내역과 그 돈으로 형성된 불법적인 재산, 그리고 그가 흥룡파의 범죄를 어떻게 묵인하고 은폐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강민준 검사의 죽음과 관련된 간접적인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겁니다. 박진우가 혀를 내둘렀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가 감히 경찰청장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강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조직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나서는 순간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지우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 했다. 김태호 팀장은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우리는 경찰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경찰. 비록 상대가 경찰청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강민준 검사의 죽음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이제 그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현우가 찾아낸 자료들은 완벽하지만 윤 회장과 경찰청장은 분명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최지훈이 냉철하게 지적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직접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획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방법. 함정.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야 합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팀원들은 이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현우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는 흑룡파의 내부 통신망을 다시 해킹하여 백중희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보낼 계획이었다. 그 정보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의 은밀한 거래 장소와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다. 백중희는 이미 제가 유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이 뚫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저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의 과거 비리 자료를 담은 가짜 파일을 만들어 백중희에게 유출할 겁니다. 그 파일은 마치 내부 고발자가 넘겨준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럼 백중희는 그 파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만나려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두 체포하는 거죠. 강미영이 이현우의 계획을 이해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위험성이 큽니다. 백중희는 우리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윤 회장과 경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현우는 경고했다.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김태호 팀장은 이현우의 계획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의 계획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획이야말로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좋아. 이현우, 당신의 계획대로 간다. 김태호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작전의 모든 지휘는 내가 맡는다. 당신은 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알겠나?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김태호 팀장의 신뢰에 감사를 느꼈다. 작전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이현우는 백중희가 사용하던 통신망을 다시 해킹하여 가짜 파일을 유출했다. 파일은 마치 흑룡파 내부의 고위층 인사가
윤 회장에게 불만을 품고 유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조작되었다. 파일에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이 과거에 저지른 비리 내역과 함께 그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윤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 자료를 숨겨왔던 한적한 외곽의 폐창고였다. 백중희는 이 파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폐창고에서 만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윤 회장이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윤 회장은 백중희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격분했지만 동시에 이 파일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담긴 파일이었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중희를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백중희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경찰청장 또한 이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윤 회장과 백중희 사이에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백중희를 제거하고 윤 회장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폐창고 주변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윤 회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경찰청장의 은밀한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현우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팀원들에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결전의 날, 폐창고 주변은 스산한 침묵이 흘렀다. 김태호 강력팀은 폐창고 주변에 잠복하여 윤 회장, 경찰청장, 백중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현우는 멀리 떨어진 본부 차량에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팀원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밤 10시 정각,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폐창고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 회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섰다. 잠시 후 또 다른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다. 그 차에서는 경찰청장이 내렸다. 그는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2명의 강력팀 형사가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들은 경찰청장의 직속 부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중희의 차량이 도착했다. 백중희는 자신의 조직원들을 이끌고 폐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노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윤 회장님, 경찰청장님, 제게 보내신 파일은 잘 봤습니다. 저를 배신하려 하셨습니까? 백중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무슨 소리냐, 백중희. 그 파일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경찰청장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세 사람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했다. 이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입니다, 팀장님.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태호 팀장은 팀원들에게 진입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두 진입한다. 작전 개시. 강력팀 형사들이 폐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윤 회장과 경찰청장, 백중희를 포위했다. 윤 회장, 경찰청장, 백중희 모두 체포한다. 김태호 팀장이 소리쳤다. 세 사람은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회장의 경호원들과 백중희의 조직원들이 총을 빼들었지만 강력팀의 움직임은 빨랐다. 격렬한 몸싸움과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때 경찰청장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모두 이현우를 노려라. 저 신참을 제거해라.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현우는 본부 차량 안에서 경찰청장의 지시를 들었다. 그는 경찰청장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청장은 이미 이현우의 정체를 눈치챘던 것이다. 경찰청장은 폐공장에서 이현우가 유령이라고 불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젠장, 이현우가 위험하다. 강미영이 소리쳤다. 그녀는 이현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부하들은 이미 이현우가 있는 본부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태호 팀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이현우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경찰청장의 부하들을 확인했다. 팀장님, 제가 있는 곳으로 경찰청장의 부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이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김태호 팀장은 이를 악물었다. 경찰청장이 감히 이현우를 죽이려 하다니. 그는 분노에 휩싸였다. 모두 이현우를 보호해라. 저 개자식들을 막아라. 강력팀 형사들은 경찰청장의 부하들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이현우를 보호하려 했다. 이선우는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컴퓨터를 조작했다. 그녀는 경찰청장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무정의를 해킹하여 교란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통신망을 통해 경찰청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메시지를 흘려보냈다. 경찰청장은 흑룡파와 내통하는 부패한 공무원입니다. 그는 강민준 검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경찰청장의 부하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상관이 사실은 악당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일부는 갈등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여전히 맹목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따랐다. 그 혼란 속에서 이현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윤 회장과 경찰청장의 은밀한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20년 전 강민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흑룡파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경찰 내부의 부패에 대한 모든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네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라 윤 회장의 지시였다. 나는 단지 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경찰청장이 백중희에게 소리쳤다. 그는 궁지에 몰리자 윤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이 개자식,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윤 회장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이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의 복수도, 흑룡파의 악행도, 경찰 내부의 부패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그때 윤 회장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강지훈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강지훈은 이현우가 너무 위험에 노출된 것을 보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총성이 울렸다. 강지훈은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팀장님, 이현우가 절규했다. 이현우는 분노에 눈이 멀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절대 덮을 수 없을 것이었다. 강지훈은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현우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아버지와 팀장을 향한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이 개자식들, 감히 내 아버지를 죽이고 팀장님까지
너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현우가 절규했다. 윤 회장의 경호원들과 백중희의 조직원들이 이현우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현우는 그들을 향해 노트북을 휘둘렀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노트북으로 경호원들의 통신 장비를 부수고 그들의 총기를 무력화시켰다. 그의 해킹 능력은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듯했다. 강력팀 형사들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강지훈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박진우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이현우를 향해 돌진하는 경호원들을 막아섰다. 강미영과 최지훈도 강지훈을 보호하며 방역에 나섰다. 그들은 이현우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한 팀이 되어 있었다. 이현우, 정신 차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야. 강미영이 소리쳤다. 그녀는 이현우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더 큰 위험에 빠질까봐 염려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윤 회장과 경찰청장만이 보였다. 그는 그들을 향해 달려들어 노트북으로 그들의 얼굴을 강타했다. 윤 회장과 경찰청장은 이현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은 평소 무시했던 신참 순경에게 이렇게까지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 폐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호 형사가 특공대를 이끌고 도착한 것이었다. 이현우가 경찰청장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강태호는 폐창고 안으로 들이닥쳐 상황을 파악했다. 총격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윤 회장과 경찰청장은 이현우에게 제압당하고 있었다. 모두 무기를 버려라. 경찰이다. 강태호 형사가 소리쳤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폐창고 안으로 진입하여 윤 회장의 경호원들과 백중희의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고 총성은 멎었다. 강태호는 쓰러져 있는 강지훈을 발견하고 달려갔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지훈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현우, 현우를. 강태호는 이현우를 바라봤다. 이현우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뒤덮여 있었다. 이현우, 그만해. 강태호 형사가 이현우에게 달려들어 그를 말렸다. 이현우는 강태호 형사의 손길에 저항했다. 그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팀장님까지. 이현우는 울먹였다. 강태호는 이현우의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이현우, 당신이 이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당신 아버지도 팀장님도 당신이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모든 것이. 강태호의 말에 이현우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이성의 빛이 되돌아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을 내려놓았다. 강태호는 윤 회장과 경찰청장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현우가 확보한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들은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 윤 회장은 자신의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흑룡파를 키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강민준 검사를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경찰청장 또한 자신의 욕망 때문에 윤 회장과 손을 잡고 부패에 가담했으며 강민준 검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강민준 검사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제거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윤도진 회장과 경찰청장은 구속되었다. 그들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이현우의 이름은 이제 유령이라는 별명과 함께 국민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가 비록 어리숙한 신참 순경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용기와 탁월한 능력이 숨겨져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강지훈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현우는 강지훈의 병실을 찾아갔다. 강지훈은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워 보였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성을 잃어서. 이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다.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덕분에 아버지의 한을 풀 수 있었다. 고맙다. 현우야. 강지훈의 말에 이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강지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강지훈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사랑했다. 이제 경찰청장님도 윤 회장도 다 끝난 겁니까? 이현우가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이현우는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현우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다. 과거 유령으로서 저질렀던 해킹 범죄들. 비록 그것이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다. 강지훈과 강태호 형사는 이현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이현우가 저지른 모든 해킹이 윤 회장과 흑룡파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이현우의 활약으로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고 수많은 범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국민 여론 또한 이현우에게 우호적이었다. 유령은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희생한 영웅으로 인식되었다. 수많은 청원과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현우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법원은 이현우에게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 이현우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경찰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현우로서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이현우는 경찰을 떠나기 전 팀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박진우, 강미영, 최지우는 이현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이제 이현우를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동료이자 친구로 여겼다. 이현우,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박진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강미영은 이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디에 있든 항상 건강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는 항상 내 편이니까. 최지우는 이현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이룩한 정의는 영원히 기억될 거야. 자랑스럽다, 이현우. 이현우는 팀원들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는 평생을 외톨이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가족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경찰서 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이현우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해킹을 통해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생명나무 재단과 협력하여 윤리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의 뛰어난 해킹 능력과 컴퓨터 지식은 재단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선우는 이현우의 합류에 큰 기쁨을 표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재단에 합류함으로써 생명나무 기술의 윤리적인 활용과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현우는 이선우에게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정의를 실현하며 성장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현우는 재단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생명나무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난치병 치료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재단은 뇌 질환 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명호 박사의 꿈이 이제 이현우의 손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재단의 법률 자문을 계속하며 이현우와 이선우를 든든하게 지지했다. 그는 가끔 재단 연구실을 찾아 이현우와 함께 생명나무 기술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별빛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연우가 환한 미소로 이현우를 맞이했다. 이현우 씨, 오랜만이에요. 팀장님은 괜찮으세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연우 씨도 잘 지내셨어요? 연우는 이현우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덕분에요. 그런데 재단에서 일하는 건 어떠세요? 잘 맞으세요? 이현우는 미소 지었다. 네, 이곳에서는 제가 가진 능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현우로서 살고 싶습니다. 연우는 이현우의 말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이현우의 눈빛에서 평화와 희망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현우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현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까?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이현우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 별들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현우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위한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 빛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현우가 생명나무 재단에 합류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재단은 이현우의 뛰어난 능력과 이선우의 헌신적인 리더십 아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생명나무 기술은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여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명호 박사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더 이상 유령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이현우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모든 재능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쏟아부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빛과 희망이 가득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생명나무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으며 이현우와 이선우를 든든하게 지원했다. 그는 강력팀을 떠났지만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데 자신의 법률 지식을 사용했다. 그의 삶은 이선우와 이현우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해갔다. 이선우와 강지훈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에게는 지유라는 예쁜 딸이 생겼다. 지유는 총명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다. 이현우는 지유의 삼촌이 되어주었고 지유는 이현우를 따랐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갔다. 별빛 식당은 여전히 그들의 아지트이자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어느 날 이현우는 재단 연구실에서 생명나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생명나무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의 뇌 기능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명호 박사의 오랜 연구 과제 중 하나였지만 윤 회장의 악용으로 인해 봉인되었던 위험한 연구였다. 이현우는 이 기술이 인류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알 수 없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접근 금지. 당신의 모든 행동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해커로서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누군가 생명나무 재단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이현우는 즉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지훈은 이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윤 회장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그림자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현우야, 조심해. 윤 회장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생명나무 기술의 가치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거야. 강지훈이 경고했다. 이현우는 재단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침입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입자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을 쫓아갔다. 그 흔적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고도의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령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었다. 이현우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침입자의 정체를 파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침입자는 다름 아닌 이명호 연구소였다. 이명호 박사가 생전에 운영했던 연구소. 하지만 이 연구소는 윤 회장의 손에 넘어가 생명나무 기술을 악용하는 데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이현우는 이 연구소가 여전히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물이 그곳을 장악하고 생명나무 기술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현우는 이 사실을 김태호와 이선우에게 보고했다. 이선우는 경악했다. 이명호 연구소라니, 설마 아직도 남아있었단 말인가요? 김태호는 표정이 굳어졌다. 윤 회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군. 그들이 생명나무 기술을 되찾으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윤 회장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 겁니까? 이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윤 회장과 다른 목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의 의식을 조작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현우는 이명호 연구소의 새로운 수장인 닥터 그림자라는 인물의 정보를 찾아냈다. 닥터 그림자는 이명호 박사의 제자였지만 그의 연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비뚤어진 신념을 위해 생명나무 기술을 악용하려 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닥터 그림자. 그는 이명호 박사님의 연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방식은 결국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말살할 겁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강지훈은 닥터 그림자의 위험성을 직감했다. 그는 윤 회장과는 다른 종류의 위협이었다. 윤 회장은 탐욕과 권력을 추구했지만 닥터 그림자는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위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인물이었다. 우리는 닥터 그림자를 막아야 합니다. 그가 생명나무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강지훈이 말했다. 이현우와 강지훈 그리고 이선우는 닥터 그림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닥터 그림자의 네트워크를 파고들었다. 닥터 그림자의 보안 시스템은 윤 회장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했다. 그는 생명나무 기술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현우의 해킹을 쉽게 막아냈다. 이현우, 역시 유령답군. 하지만 너의 능력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닥터 그림자의 목소리가 이현우의 컴퓨터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이현우의 해킹을 역추적하여 이현우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이현우는 닥터 그림자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긴장했지만 동시에 닥터 그림자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닥터 그림자는 이현우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듯했다. 닥터 그림자, 당신의 왜곡된 신념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겁니다. 당신의 계획을 멈춰야 합니다. 이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닥터 그림자는 비웃었다. 파멸이라고? 나는 인류를 구원하려 한다.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벽한 질서로 만들 것이다. 너 같은 이념 없는 자는 나의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현우와 닥터 그림자 사이에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 시작되었다. 닥터 그림자는 생명나무 재단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재단의 연구를 방해하고 이현우의 정보를 빼내려 했다. 이현우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막아내고 동시에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현우는 닥터 그림자의 해킹 기술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명호 박사의 제자답게 이명호 박사의 해킹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있었다. 심지어 이현우가 사용하던 일부 해킹 기술은 닥터 그림자가 이명호 박사로부터 배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현우는 닥터 그림자가 이명호 박사의 모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선우는 이현우가 닥터 그림자와 싸우는 동안 이명호 박사의 옛 기록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명호 박사의 일기장과 연구 노트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닥터 그림자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명호 박사는 닥터 그림자의 비뚤어진 신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가 생명나무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명호 박사는 자신의 연구실에 닥터 그림자만이 풀 수 없는 마지막 보안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현우 씨, 이명호 박사님의 노트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닥터 그림자만이 풀 수 없는 마지막 보안 장치가 있대요.
이선우가 다급하게 이현우에게 알렸다. 이현우는 이선우의 말에 흥분했다. 그게 어딘데요? 이선우는 노트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여 닥터 그림자의 비밀 연구소 위치를 파악했다. 그곳은 이명호 박사의 옛 연구소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생명나무 기술의 핵심인 원형 생명나무가 보관되어 있었다. 닥터 그림자는 그곳에서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 원형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닥터 그림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훈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이현우가 그를 막았다. 닥터 그림자는 이미 경찰 내부망에 침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알리면 그가 미리 눈치채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현우가 경고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은 김태호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김태호는 이현우의 이야기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닥터 그림자가 윤 회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의 공식적인 지원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극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태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닥터 그림자를 막기 위한 비밀 작전을 계획했다. 박진우, 강미영, 최지우는 이현우의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작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이현우를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동료이자 대한민국을 구할 영웅으로 여겼다. 닥터 그림자의 비밀 연구소는 오래된 저택의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저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잠입 전에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는 닥터 그림자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 연구소 내부에 복잡한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레이저 센서, 그리고 뇌파 감지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닥터 그림자는 생명나무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뇌파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침입자가 나타나면 즉시 알 수 있도록요. 팀원들은 이현우의 말에 긴장했다. 뇌파 감지 시스템이라니. 이것은 상상 이상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이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제가 그들의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가짜 뇌파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겁니다. 작전은 자정 무렵에 시작되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달빛은 희미했다. 이현우와 팀원들은 저택 주변에 잠복하여 진입 기회를 엿보았다. 이현우는 노트북을 켜고 닥터 그림자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는 닥터 그림자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침투했다. 지금입니다, 팀장님. 진입하세요. 이현우가 지시했다. 김태호와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저택 안으로 진입했다. 저택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들은 복잡한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지하 연구실로 향했다. 이현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길을 안내했다. 연구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은 첨단 전자 잠금 장치로 보호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문을 해킹하여 열었다.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연구실처럼 보였다. 수많은 컴퓨터 서버와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유리관이 놓여 있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했고 그 안에는 원형 생명나무가 빛을 내고 있었다. 저것이 원형 생명나무, 경전의 진짜 모습인가? 이선우가 경외감의 찬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현우는 유리관에 다가가 원형 생명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그 안에는 복잡한 신경망 같은 것이 얽혀 있었고 희미한 푸른빛이 깜빡였다. 닥터 그림자는 이 원형 생명나무를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가 설명했다. 그때 연구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닥터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광기에 서려 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연구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닥터 그림자의 추종자들이었다. 유령, 감히 이곳에 침입하다니. 닥터 그림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현우를 향한 증오로 가득했다. 너는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현우는 닥터 그림자를 노려보았다. 당신의 계획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겁니다. 나는 그것을 막을 겁니다. 닥터 그림자는 자신의 연구원들에게 공격을 지시했다. 연구원들은 총을 겨누며 이현우와 팀원들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현우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발휘하여 연구실의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연구원들의 장비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여 연구실의 조명을 깜빡이게 하고 환풍기를 최고 속도로 돌려 혼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닥터 그림자는 강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이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이상한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뇌파를 조작하는 장치였다. 닥터 그림자는 그 장치를 이용하여 이현우의 뇌파를 교란시키려 했다. 이현우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의 몸이 흔들렸다. 이현우, 정신 차려, 강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선우는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선한 마음.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닥터 그림자의 왜곡된 신념이 결국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현우와 강지훈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현우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뇌파 조작 장치에 저항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닥터 그림자의 조작을 이겨내려 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닥터 그림자의 장치에 역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닥터 그림자, 당신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현우가 외쳤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닥터 그림자의 뇌파 조작 장치를 해킹하여 그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리고 역으로 닥터 그림자의 뇌파를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닥터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럴 수가, 내 놈이 감히 나의 의식을. 닥터 그림자가 신음했다. 이현우는 닥터 그림자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원형 생명나무가 담긴 유리관을 살펴보았다. 닥터 그림자가 이 기술을 악용하기 전에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그의 손에는 해킹 장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 닥터 그림자의 연구원 중 한 명이 이현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강지훈이 몸을 날려 이현우를 보호했다. 총성이 울렸다. 강지훈은 총알을 맞고 쓰러졌다. 팀장님, 이현우가 절규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현우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뒤로하고 원형 생명나무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그는 강지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강지훈이 총상을 입고 쓰러지자 이현우의 눈앞이 암전되는 듯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강지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그는 이선우의 절규와 함께 원형 생명나무의 푸른빛을 보았다. 강지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닥터 그림자의 악행을 끝내기 위해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다잡았다. 팀장님. 이현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지훈에게 달려갔다. 강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가빴다. 이선우는 이미 강지훈에게 달려가 상처 부위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현우 씨, 괜찮아요. 제발 괜찮아야 해요. 이선우는 울먹이며 강지훈을 불렀다. 이현우는 강지훈의 얼굴을 한 번 쓸어주고 닥터 그림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타올랐다. 그는 닥터 그림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윤 회장의 또 다른 그림자임을 직감했다. 닥터 그림자는 이현우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고 비웃었다. 감정적인 행동은 너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유령. 너의 그 연약한 감정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감싸쥐면서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이현우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남은 연구원들이 다시 이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현우는 원형 생명나무가 담긴 유리관으로 시선을 돌렸다. 닥터 그림자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선 원형 생명나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눈은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와 닥터 그림자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코드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김태우 팀과 남은 팀원들은 닥터 그림자의 추종자들을 막아섰다. 박진우는 어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싸웠고 강미영과 최지우는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며 연구원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이현우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다. 이현우, 우리는 여기서 버틸게. 너는 저 자식을 막아. 박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투혼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팀원들의 외침을 들으며 더욱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닥터 그림자가 원형 생명나무를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는 방식. 그 복잡한 시스템의 약점. 이명호 박사의 노트를 통해 얻은 단서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이명호 박사가 의도적으로 남겨놓았다는 마지막 보안 장치. 그것은 닥터 그림자만이 풀 수 없도록 설계된 원형 생명나무의 파괴 스위치였다. 찾았다. 이현우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의 핵심 제어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이명호 박사가 남긴 암호가 숨겨져 있었다. 이현우는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암호는 이명호 박사와 이현우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문장이었다. 이현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암호를 풀어나갔다. 그때 닥터 그림자가 이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뇌파 조작 장치가 들려 있었다. 닥터 그림자는 이현우의 뇌파를 최대로 교란시켜 그의 정신을 마비시키려 했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드느냐. 너의 의식을 파괴하여 나의 노예로 만들어주겠다. 닥터 그림자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이현우는 극심한 고통에 몸을 비틀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머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현우 씨, 정신 차려요. 이선우가 울면서 소리쳤다. 그녀는 강지훈의 상처를 압박하면서도 이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현우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다. 너의 재능은 빛이 될 수도,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어둠에 잠식당하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빛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암호를 입력했다. 원형 생명나무의 파괴 코드가 실행되었다. 원형 생명나무가 담긴 유리관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푸른빛은 순식간에 붉은빛으로 변하더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났다. 원형 생명나무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안 돼. 나의 위대한 계획이. 닥터 그림자가 절규했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의 파괴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현우를 놓쳤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현우는 쓰러진 닥터 그림자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다. 그의 손에는 닥터 그림자의 뇌파 조작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현우는 그 장치를 부수고 닥터 그림자를 결박했다. 그때 김태호 팀과 팀원들이 닥터 그림자의 추종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이현우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와 부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다. 이현우, 해냈구나. 김태호 팀장이 이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강지훈이 쓰러진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지훈은 이미 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현우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수고했다. 현우야. 강지훈이 힘겹게 말했다. 이현우는 강지훈의 손을 잡았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지훈은 이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네 덕분이다. 네 덕분에. 모두 살았다. 강력팀은 닥터 그림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연구실 내부에 있는 모든 자료와 장비들도 압수되었다. 원형 생명나무의 파괴와 닥터 그림자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 전역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이현우의 활약을 대서특필했고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윤 회장의 악행에 이어 닥터 그림자의 위험한 계획까지 저지함으로써 이현우는 인류를 구원한 영웅이 되었다. 강지훈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시 한번 큰 수술을 받았다.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완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현우는 매일 강지훈의 병실을 찾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강지훈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강지훈의 아픔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치유해 나갔다. 이선우 또한 강지훈의 곁을 지키며 이현우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이현우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고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한편 닥터 그림자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계획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자신의 신념이 무너진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을 막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현우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이현우야말로 이명호 박사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훈은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이현우에게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었고 그의 삶을 응원했다. 김태호 팀장은 이현우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강력팀의 정식 팀원으로 승진시켰다. 이현우는 이제 더 이상 신참 순경이 아니었다. 그는 강력팀의 핵심이자 팀원들의 믿음을 한 몸에 받는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이현우는 생명나무 재단의 연구원으로서의 역할과 강력팀 형사로서의 역할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의 활약으로 강력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팀으로 거듭났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빛의 해커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강지훈의 병실을 찾았다. 강지훈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팀장님,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이현우가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덕분이다.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지. 이현우는 강지훈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는 강지훈의 옆에 앉았다.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팀장님을... 강지훈은 이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너는 우리 팀의, 아니,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이현우는 강지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강지훈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때 이선우와 지우가 병실로 들어왔다. 지우는 강지훈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아빠, 이제 안 아파? 지우가 맑은 눈으로 강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강지훈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지우 덕분이야. 이선우는 이현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현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좀 쉬세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병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 노을 속에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평화롭게 잠들어 있을 터였다. 이현우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현우는 경찰로서 그리고 생명나무 재단의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선한 곳에 사용하며 세상을 이롭게 했다. 그는 진정한 빛의 해커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고 이현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으로 충만해졌다. 윤 회장의 흑룡파 제국은 무너졌고 닥터 그림자의 위험한 계획은 영원히 봉인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현우는 아버지의 한을 풀고 자신을 둘러쌌던 유령이라는 그림자를 걷어냈다. 그는 이제 어리숙한 신참 순경도 복수심에 불타는 해커도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이자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생명나무 재단의 핵심 연구원,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일구는 한 인간으로 성장했다. 강지훈은 총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강력팀으로 복귀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팀장이 되어 있었다. 이현우와 함께 싸웠던 경험은 그에게 더 깊은 통찰력과 리더십을 안겨주었다. 김태호 강력팀은 이현우와 강지훈, 박진우, 강미영, 최지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갔다.
이현우는 강력팀의 정식 팀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생명나무 재단의 연구원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해킹 능력과 컴퓨터 지식을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제 사건 해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의 분석력은 범인들의 은밀한 디지털 흔적을 놓치지 않았고 그의 정보력은 수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유령이라는 별명은 이제 어둠 속의 범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빛의 유령으로 재탄생했다. 생명나무 재단은 이현우의 합류 이후 더욱 활발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의 핵심 기술을 재해석하여 인간의 뇌 기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다. 닥터 그림자가 의식 조작을 시도했던 기술은 이제 기억력 증진, 인지 능력 향상, 심지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 치료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이명호 박사의 진정한 뜻이 이현우의 손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것이다. 이선우는 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현우의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재단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글로벌 재단으로 성장했다. 이선우와 강지훈의 딸 지우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지우는 이현우를 삼촌처럼 따랐고 이현우는 지우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삼촌이 되어주었다. 이현우는 지우에게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해주며 돈이나 권력보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가르쳤다. 지우는 이현우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의 어두운 이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별빛 식당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이선우와 강지훈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자 생명나무 재단 창립 5주년 기념일이었다. 식당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었고 이현우, 김태호 팀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이들의 행복과 재단의 성공을 축하했다. 별빛 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행복이 모두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이현우는 식당 한편에 놓인 할머니의 낡은 재봉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재봉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현우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의 상징이자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였다. 그는 재봉틀을 쓰다듬으며 할머니의 온기를 느끼는 듯했다. 그때 강아지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이현우에게 달려왔다. 별이는 이제 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총명하고 활기찼다. 별이는 이현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이현우는 별이를 안아 올렸다. 별이의 눈은 이현우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가득했다. 별이는 이현우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친구이자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현우는 별이의 따뜻한 눈빛에서 잊고 있었던 많은 감정들을 되찾았다. 김태호 팀장이 이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현우야, 축하한다. 재단도 팀도 내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팀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김태호 팀장은 이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다. 너의 용기와 헌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너는 진정한 경찰이자 이 시대의 영웅이다. 그들의 대화 중 강지훈이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이선우와 지우가 서 있었다. 지우는 이현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삼촌, 지우랑 놀자. 이현우는 지우를 안아 올리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선우는
이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현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리고 혹시 언젠가 연우 씨에게도 좋은 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녀는 농담처럼 연우를 쳐다봤다. 이현우는 이선우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는 아직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서툴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우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우는 이현우가 가장 힘들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였다. 이현우는 언젠가 연우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이현우는 강력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는 김태호 팀장의 뒤를 이어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의 팀은 유령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미제 사건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수사에 접목시켜 디지털 범죄와 지능형 범죄를 해결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팀은 범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현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복수심이나 슬픔으로 얼룩져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것을 타인을 위한 봉사와 정의 실현에 사용했다. 그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결국 빛 속에서 꽃을 피웠다. 어느 날 저녁, 이현우는 퇴근길에 별빛 식당을 찾았다. 식당 안에는 연우가 혼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연우 씨,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이현우가 물었다. 연우는 이현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이현우 팀장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연우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연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이현우를 바라봤다. 이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붉어져 있었다. 연우 씨, 저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우 씨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연우 씨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우 씨를 좋아합니다. 연우는 이현우의 고백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얼굴에도 붉은 빛이 돌았다. 그녀는 이현우의 진심을 느꼈다. 이현우 씨, 저도 이현우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진실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삶을 더욱 밝게 비추었다. 이현우는 연우와 함께 별빛 식당의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연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이현우의 삶은 한 권의 책처럼 펼쳐졌다.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는 유령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현우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무술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진실을 증명했다. 그의 삶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